유엔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상건 교수와 함께하는 우리가 몰랐던 울산을 진행하고 있는 전우수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편으로 울산의 공업 역사를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조립 공사가 시작된 지 9개월 만에 정유 공장의 기계 조립은 완전히 끝나고 마지막 손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1964년 5월 7일 역사적인 울산 정유공장이 준공의 날은 왔습니다. 그렇게도 바라고 원하던 자립경제의 또 하나의 터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면에 바라보이는 곳이 지금 정유공장들이 보이는데요. 예. 지금 이게 울산에서 가장 먼저 정유공장이 만들어진 곳 SK 곳이죠? 예, 지금은 이름이 뭐 SK 에너지 이렇게 하는데 1964년 5월 7일 날 1차 5개년 계획 사업으로 최초로 준공된 공장이죠. 울산에서는 뭐 삼양서 다음 두 번째이긴 하지만 박정희 정권 이후에 만든 최초의 대규모 공장이 바로 이 이제 대한석유공사 당시 울산 정유공장이었죠. 이곳 어디인가에도 여기가 어딥니다라고 하는 설명이 좀 있었으면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좀 그런 그 도시라는 거 하는 거는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자기 정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좀 표지판, 또 친절한 안내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공장이네 하고 많은 것 하고 뭔가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알 때 하고는 전혀 바라보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을 지금 지나가는 이 산업도로를 지나가면서 이 옆에 있는 공장이 그냥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런 공장이거니 한데 이 SK가 이전에 울산의 정유공장이 가장 먼저 스타트를 한 곳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개발 계획의 가장 큰 첫 번째 성과가 바로 이 현장이죠. 그래도 지금 또 보이는 그 장면 중에 지금 철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죠. 이 철도가 지나가는데 또 그 옆으로 그래서 이렇게 녹지 공간이 같이 형성이 돼요. 아까도 녹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이 녹지가 이 정유 이 공단과 이 주택가를 딱 구분을 딱 치네. 바로 옆에 그냥 공단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 그 녹지를 우리가 완충 녹지거든요. 도시계획적으로는 62년부터 울산 도시계획을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이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실제 조성은 이제 한참 늦게 시작이 됐고요.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서남동 일대에서 보시면 녹지띠가 보이긴 하지만 사실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요 산업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제 건너편은 울산공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이쪽은 이제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돼 있죠. 사실 육안으로는 공단과 주택가가 거의 그냥 같이 보이죠. 한꺼번에 보이기 때문에 이 환경이 되게 많이 뛰어들고 날아가서 공업센터 저기 보면은 뭐 무슨 공장을 짓고 무슨 공장을 짓고 하는지 그때 뭘 하고 초기 기록에도 정유공장하고 제철공장, 비료공장 세 개. 비료공장 하려니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민간에 넘겼어요. 그게 이제 저기 이병철 씨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남화학을 만든 회사가 문제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하지. 여기 이 공장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제어 비료 공장이고요. 이게 네. 그리고 또 저기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제3 비료 공장이에요.
야, 그 울산 공업센터 아들이만 야, 그거 참 굉장하구나. 아, 영감, 울산 뭐라고요? 헤헤, 울산 공업센터. 공업센터. 이 고장에다가 이렇게 공장을 세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제철 공장은 더 어려웠던 게 부지도 사실 확장을 못 짓고 원래는 저쪽 지금 동양라이브에 그 부지 정했다가 다시 돈도 없고 하다 보니 다른 공장이 우선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부지 또 정했다가 거기도 이제 입지 조건 나쁘다 그래가지고 또 바뀌고 우리 보통 제철 그러면 지금 포항에 포항제철이죠. 언급이 되죠. 예, 예. 그리고 울산이 지금 처음 언급되어 있는 것이 종합 제철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죠? 이제 산업화에 우리가 씨앗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처리.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실상은 울산에는 그 다른 공장, 정유 공장이라든지 비료 공장은 만들어졌지만 제철을 못 만들어. 종합 제철은 시행되지 못했다. 네. 그 이유는 그게 이제 개발 자금이 부족해.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국민소득 100달러 미만일 때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죠. 그래서 포항제철이 이제 건설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하고 대일 청구권 자금이 들어오면서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일본하고 국교 정상을 서둘렀던 이유가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이제 공단 개발해야 되는데 돈을 좀 가져와야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국가 안보겠죠. 지금 이제 북한하고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이 다 적이면 당초 울산 공업센터가 처음 만들 때는 정유 공장, 그다음에 비료 공장, 제철 공장, 제조 공장은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됐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자동차나 이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 발전, 울산에 왜 이쪽에 자동차나 조선 산업이 발전이 됐을까요? 네, 우선 이제 자동차 조선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 경제 수준도 올라가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철이 생산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철이 이제 포항 제철 공장이 이제 착공이 되고 또 준공이 되면서 생산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 철을 대량으로 소비를 해야 돼요. 수요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철을 대량으로 이제 소비해야 포항 제철도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결국 자동차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분야를 키웠을 때 이 철을 전부 우리가 소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재밌게도 이제 우리 경제 수준이 좀 올라가면서 70년대에는 서울에 강남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철이 필요하겠죠. 예. 이제 골조가. 예, 현대 건축이라는 게 이제 콘크리트 철 유리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이제 같이 발달하면서 포항 제철도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나라 산업 혹은 경제 수준 전반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다 보면 국가 계획에 의해서 다 추진된 사업. 그렇죠. 계획 경제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이들은 야 이거는 사회주의적이다. 왜냐하면 소련에서 다 해왔던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비판은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소련도 그랬고 과거 러시아도 그랬고 다 농업 국가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근대화 산업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이제 공업적 산업적 기반이 별로 없어요. 그럼 계획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고, 그걸 비판하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미 그 산업혁명을 18세기에 했기 때문에 산업화가 되어 있는 나라여서 굳이 그렇게 계획 경제로 국가가 이끌어가지 않아 시장 경제에서 돌아갔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정유 공장이 또 이렇게 또 울산에 들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미 일제시대 때 이 원래 조선석유라는 그 전공장이 그래서 북한 원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 말기가 되니까 일본이 이제 불안했던 거예요. 아 이거 소련이 내려오면 전공장 큰일나겠다. 그래서 미리 뜯어옮기자 해가지고 44년도부터 이제 울산으로 뜯어옮겨요. 그래서 70% 정도 해방될 때까지 공사가 진척이 됐다. 그러니까 아까 어디 북한 어디에 있었던? 원산에 있던 게 원산에 있던 원산에 있던 정유공장. 조선석유를 조선석유라는 회사 이름이네요. 그리고 울산으로 가져왔죠. 그러면 울산에 옮겨온 것도 조선석유. 그렇죠. 그때는 조선석유였죠.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조선석유가 남기고 만들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를 50년도쯤에 이승만 정부 때 완성을 했대. 6월달. 근데 6.25가 바로 터지는 바람에 시운전도 못 해보고 중단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 있던 거를 이제 미군이 들어가가지고 6.25 때 미군의 유류 보급 기지가 된 거죠. 그 혁명 군사정부이기 때문에 군사정부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빠른 시일 내에 민정 이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미국도 지켜보고 있고 우리 국민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또 군인들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경제 개발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분들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고 조건이 되어 있는 곳을 선정해서 공단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보는 게 상식이죠. 특별히 또 울산을 낙점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저게 있었어요.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1930년대 말 40년대가 되면 그 속에 조선에 이제 집어넣어야 될 산업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산업이 들어가요. 근데 울산이 보면 비행장 정비지구에도 포함되고 조선산업지구에도 포함되고 제철공업지구에도 포함되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국토개발 차원에서 사실은 움직였던 거죠. 이게 뭐 갑자기 누가 어떤 개인이 움직이는 거죠. 일본 정부에 의해서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림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있는 네. 중에 그리고 이건- 이제 예,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제 당연히 일본 본토 정부하고 울산하고 좀 거리가 가깝고 또 하나가 이제 임해 지역이고 그 임해 지역이 공단 조성이 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항만 조건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따로 그런 것들 뭐 어느 날 갑자기 필요적으로.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론은 이거나 아니다. 특정 저 대통령도 아닌 그 개인 뭐 정치인 한두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죠. 어떤 보면 어떤 기업가가 여기가 좋다라고 뭐 추천을 했다든지 뭐 그거는 이제 전부 뭐랄까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라고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우리가 62년에 울산에 공단 그죠 그 기본계획 할 때 그때가 해방되고 17년밖에 안 됐어요. 한일 국교 정상화도 안 됐고 그리고 군사정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 이것들을 고려하면 우리가 일본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짓는다, 공단을 개발한다라고 우리 정부가 발표할 수가 없죠. 그거는 뭐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울산으로서, 울산에 살고 있는 울산 시민으로서, 울산에 오래오래 살아야 될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면 졸속이라고 해요. 졸속이다. 네, 왜냐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 바라보고 군사 정부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울산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공단으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문화도시를 표방하기는 했지만 결국 도시를 가지 못하고 그냥 플랜트, 공장만 짓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고 지금 그때의 그 시각 관점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울산은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 울산 시민 스스로가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그냥 공단이다. 진정한 도시로 지금 탈바꿈해야 되는데 광역시 승격하고 20년 지났는데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금방 말씀하신 진정한 도시라는 그런 개념. 네. 자, 우리는 그냥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공업 수도다, 산업 수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결과론이고. 예. 자, 그럼 또 어떻게 발전이 됐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울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적성을 잘 살려가지고 그냥 종합적으로 인간의 정주 환경을 만든다는 이런 관점에서 출발해서 왔어야 됐는데 공단을 잘 만들자, 공단을 크게 만들자, 공단을 우선적으로 만들자라고 이제 바라보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공단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시민의 일상생활에 우리가 흔히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거 교육, 뭐 의료, 문화, 복지 그게 바로 거기서 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조세 구조가 8대2니까 울산은 대규모 국가공단이다 보니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세금은 다 국세거든요. 지방세가 차지하는 포션이 별로 원래 없어요. 없는 데다가 80%를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연간 지금 대충 계산해봐도 관세, 그러니까 항만이 워낙 많고 또 특히 그 이제 액체화물, 석유화학, 대규모 석유화학 공단이다 보니 이 액체화물 석유류에 붙는 그 관세는 대부분 국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세와 울산공단에서 생산되는 국세가 연간 한 20조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로 해마다 20조 보내주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개발이 되고 네. 지역의 삶의 우리 것이지만 실제 지역민에 대한 혜택이 그렇게 많지 그러니까 않다. 나라의 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무지무지 크게 크지만. 지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점에서 보면 정부가 울산을 선택해서 여기다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건 성공했죠. 그런데 이제 관점을 떼어서 울산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한 성공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자. 우리 스스로 저 유조선 탱크가 있는 그 어디인가는 어떤 지역민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이잖아요. 예, 예. 삼터이고 집이 있었고 마을이 있었겠죠. 수백 년 살았던 예, 그런 곳이 이제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공단이 결정되고 뭐 나가라고 하니 나가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울산이 만들어진 거죠. 밀포 국가산단에 속한 지역 대부분 해안마을인데
현재급이다. 이분들은 이제 고향이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전 공단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땅도 뭐 바다도 다 바뀌었어. 그러니까 내가 살던 데가 어딘지 위치를 알 수도 없어. 가볼 수도 없죠.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완벽하게 잃은 거죠. 자기 당 세대에 북한에서 피난 내려와도 아 우리 고향 그대로 있겠지 하는 희망이 있는데 여기는 아예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의 그 모든 뿌리가 다 잘려나가는 거죠.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생각했어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울산에는 울산신문입니다.